아망디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뭐 우리는 사실 인증의 삶을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청취자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제가 이긍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목소리로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목소리가 이긍정이 된 거지. 나는 없는 거야? 목소리만 있는 거야? 너라는 존재는 사이버 사실상 그걸 되려면 아망드처럼 자기의 아망드 살롱을 네, 흔히 깐다고 하죠, 얼굴을. 공개해라. 네, 이렇게 뭐 현피를 뜨듯이. 이렇게 모르지. 들더라고요. 모르지. 나도 이게 VR로 만든 걸 수도 있지. 3D로.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나더라고. 그래요? 네. 홀로그램 같은 느낌 나던데. 이런 느낌으로. 아담인 줄 알았어, 아담. 네. 네. 살찐 아담. 아, 네. 네, 어쨌든 아망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로 인증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대중들한테. 있겠죠. 네. 네. 이제 긍정 씨는 아직까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은실점은 뭡니까? 저도 역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특유의 좋은 목소리와 특유의 그런 간사한 목소리가 네. 각자를 인증하고 있죠. 그쵸. 이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은실장은 은실장만 가지고 있고 네네. 아망드는 아망드만 가지고 있는 아담 같은 얼굴도 있고 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요 특징들을 이용하는 인증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랬어야지 진작부터.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네. 이런 거를 보통 바이오메트릭스라고 불러요. 사람 몸뚱이? 아니요. 그러면. 생체 인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네. 아 몸뚱이는 너무 한정적인 얘기구나. 지 멋대로 했었겠지. 지 멋대로 한 몸뚱이는 바디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 자체. 아니 네. 정확하게 말해서 바이오메트릭스가 뭐냐? 네. 이제 고유한 신체적 혹은 혹은 행동적인 형질을 아 행동까지 포함이야. 그걸 포함해서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이오메트릭스다라고 부르고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스 한국에서는 뭐 생체 인식, 뭐 바이오 인증 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네. 다 똑같은 의미로 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자체나 사람의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니까요. 그거에 이상의 무언가들이 행동도 있고 행동도 그거에 포함이 될 수 인증이 있어요. 포함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유한 형질을 뽑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식의 인증 방법을 왜 쓰냐? 네네. 사실 고전적으로 비밀번호를 쓴다든지 우린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비밀번호 쓰거나 외워가지고 뭘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까먹으면 큰일 나.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은실장의 지문이나 목소리를 잃어버릴 일은 거의 없겠죠. 저 며칠 전에 술을 진탕 마시고 목소리 네. 잃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비밀번호 까먹는 것보단 그런 가능성이 확률이 더 낮다. 적죠. 네. 술을 진탕 마시고 집 앞에 딱 섰는데 음. 집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알렉사 보이스로 문을 여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면 네. 아니 지문만 찍게 돼서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비밀번호를 지문이었으면. 잊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호를 너무 길어서 외우지 적어놨다. 못하고 적어놨다. 어디 메모장에 적어놨어. 근데 파일이 없어졌어. 친구가 지워버렸어. 바텀을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또 네. 지워버렸어. 그러면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난 망한 거죠. 그렇지. 절교해야지.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안 가져왔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되게 단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8자리 비밀번호 그냥 그 파일에 써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네네. 파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갈 수도 있지 남이. 그렇지. 네. 재발급 받아야지 그럼. 네. 그래갖고 대신에 이제 좀 편한 걸 찾자 하다 보니까 생체, 사람 몸뚱아리 말한 대로 네. 이런 걸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개념이 나온 거고요. 네. 근데 이것도 단점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상처가 생겼다. 그렇지. 병 이게 걸렸다.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손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럼 지문이 없잖아 이 사람은. 네, 저 한때 그것보다 너무 나아간 걸 떠나서 네.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제 좀 나이가 있으신 선배님이었는데 네. 이제 그 아이폰 6를 처음에 샀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그 지문 인식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왜요? 기계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손에 그 땀 많은 거 뭐였죠? 다한증. 네, 다한증이 너무 심해서 손이 젖어 있으면 지문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다한증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했던 거고 사용자 입장에 그 기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습기가 차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지문이. 그렇죠. 더 닦고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렇죠.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질병 때문일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 실장이 목소리로 네네. 비밀번호 인증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은 실장이 이제 한 30년 지났어. 목소리가 좀 바뀌지. 얇아졌어. 음. 그럼 이제 여성 문이 안 호르몬이 열리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더 나왔어. 그렇지. 오케이 갱년기로. 구글. 오케이 구글. 그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집 문이 안 열리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단점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생체 인식이.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요즘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게요. 스마트폰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금방 들어와 있어요. 사실. 네. 당연하게. 그러면은 음. 이 방식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네. 바이오메트릭스라는 걸 흔히 말하는 음. 생체 인식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봐요 한번. 옛날 옛적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도 전에 네. 그 예전에 저희 이제 나라 사업에 초창기 뛰어들 때 네. 그 나라장터에서 이제 사업을 참여하는 거를 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지문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문 인식기를 샀어야만 그 나라장터에 참여가 맞아. 가능했었어. 그래서 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 그때. 음. 그 사업자의 대표 지문을 등록을 해놓고 네. 그때 당시에 그걸 USB에 꽂고 이제 하더라고.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나라장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범죄 수사라든지 여기저기서 인증하는데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문 인식 기술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엄청 오래된 기술이고 사실 그와 동시에 쉽고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뢰성이 높다.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체 인식이 어렵다. 음.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첨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것 그냥 저기 뭐야 대학교 졸업 작품 보러 가면 음. 천지 삐까리야. 아 그래. 다 해 다. 이거 다 쓴 친구들 많아. 다 해요 진짜로. 오. 그렇기 때문에 와 이런 걸로도 돼 하는 신기한 것들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의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문까지요? 아니면 그 다음 것들? 그 다음 것도 많아요. 매년 나와 매년. 뭐 지문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읊어 보세요 한번. 지문 말고 이제 주로 쓰는 게 홍채가 있죠. 그렇지. 눈을 부라려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노트 7을 사고 가장 처음 했다가 바로 네. 꺼버린 기능이죠. 홍채하고 망막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막은 뭐야? 망막과 눈에 홍채는 같은데. 달라? 네, 일단 눈이잖아. 홍채 같은 경우에는 홍채가 어디예요? 홍채 눈에 달려 있어. 눈 안에 홍채가 있다고? 음. 홍채가 어딘데 그러면? 눈 밖에 있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네. 게 뭐냐면 홍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갤럭시 선전할 때 이럴 거예요. 네. 눈을 크게 뭐 뜨십시오. 그러니까 그 손가락 같은 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경우가 있었어요. 2005년도에 벤츠 차주가 강도를 당했는데 차가 지문 인식인 거야. 그 손가락을 잘라갔어. 아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생체 인식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홍채 인식은 그에 반해 안구 적출을 해도 인증이 안 됩니다. 홍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움직이면 내 생명 신호랑 이제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홍채의 색깔이 달라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그걸 때문에 갤럭시 처음 나올 때 공부했다고 그렇게. 아니 그냥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네. 그냥 지문은 내가 자는데 뭐 아니, 나 우리 그런 적 아들 없다니까? 아들이나 뭐 그렇게 하는 애가 예, 아빠 하고 결제를 막 10만 원씩 뚝뚝뚝 해.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막 눈알을 막 벌려서 하질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눈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젤라틴 같은 걸 묻혀서 이제 지문을 복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홍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다라고 해서 이게 복제가 힘들다. 그렇죠.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광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망막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또 영화 네. 미래의 기술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홍채랑 망막은 센서가 너무 커가지고 쓰기 어려워요. 아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져 있는 센서가 나와 있는 시제품들이 너무 크다. 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갤럭시나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요? 기술이 이제 이제 좋아진 거지. 거지.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막 들어가고 뭐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얼굴을 인식하죠 이제. 그럼 네. 홍채와 망막의 한계점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인증 방식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 거죠. 이 얼굴 인식도 되게 오래된 건데요. 이게 제일 편하잖아 사실. 그냥 가서 그렇지. 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2D였어요.
아, 2D였어요? 정면을 보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됐고요. 그럼 우리 그 공항 나갈 때 네. 그 빠른 그거 나가잖아요. 자동 출입국. 네, 자동 출입국도 2D겠네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옛날에. 옛날에. 네, 옛날에 2D였고 거기 정면을 보라고 자꾸 하던데. 그 이후에는 이제 2D보다 조금 더 3D로 바꾼 게 네. 사람의 사진을 좌우, 앞, 뒤로 막 찍어가지고 2.5D 정도. 네, 그래서 돌려볼 수 있게 만들었고 네네. 지금은 얼굴에 있는 그 그늘진거나 네네. 심도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네네네. 판단을 해요. 뭐 얼굴을 사실은 3D 스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얼굴에다가 막 그 안 보이는 빛을 쏴가지고 그 네.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네네.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생소할 것 같지만 되게 쉽고 많이 그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생소한 게 뭐냐면 혈관 인식이에요. 혈관 인식을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나온 데다가 손을나 팔을 갖다 대면 네. 빛이 비치니까 그 가끔 해봤을 거예요. 그 손가락 심장 같은 박동. 거에 라이트 이렇게 세게 비춰보면 네. 손가락이 보여. 뻘개져가지고 핏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것처럼 거기도 손을 딱 올리면 손에 정맥 혈관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 패턴을 인식을 해서 아. 고유함을 끌어내는 거지. 그럼 그거는 일반적 사람마다 좀씩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달라요 정맥 패턴 아, 자체가.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몇십억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겹치겠지. 근데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금융계에서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손 전체를 올려라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겠죠. 네. 손바닥을 올리면 인식이 되는 게. 맞아. 손바닥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그 손바닥 올리는 게 지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혈관. 그러니까 이런 보통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면서 올리지만. 그렇죠. 음. 뭐 그 외에도 손바닥 자체에 손가락 길이 손금.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손금 인증. 있어. 재물복이 많으시네요. 생명선 인증.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목소리 부분은 어때요? 있죠 당연히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네네.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말하면 나를 인식한다든지. 오케이 구글이요. 그렇죠. 오케이 구글. 음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리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강 상태에 따라 아 그리고 음성 많이 인식이 되게 오차율이 어려워요.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생체 인식의 주요한 그 특징들 중에 오차 인식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차율을 걸러내는 것들. 줄이는 게. 네. 그래서 지금은 오차율이 0%가 안 돼요. 근데 숫자를 쓰는 비밀번호 오차율이 100% 아니 0%죠. 그렇죠. 정확하죠 딱. 네. 그래서 보통 이 암호 두 개를 병합합니다. 그렇죠. 지문을 둘다 찍고 만들- 비밀번호도 쓰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써요. 네네. 중요한 데서는. 그렇죠. 뭐 은행 같은 경우만 해도 다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고 두 개 다 쓰고. 사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지문이 들어 있지만 네. 그 외에 서브 비밀번호를 넣어 놓죠. 그렇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카카오뱅크도 네. 킬 때는 지문으로 켜지는데 이체하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지문으로 켜져요? 지문으로 켜져요. 켜질 때. 아 맞다. 이체할 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네. 사실 이체할 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왜 지문을 안 물어볼까요? 왜냐면 이제 그 아망드 조사했나요? 그거?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게 금융감독원의 그 뭐야 권고? 결제 관련된 권고 때문인데 이제 생체 정보를 통해서 네네. 그 이체, 그러니까 금융에 필요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네. 다른 거고요. 카카오뱅크를 키는 건 그냥 앱 자체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보안이기 때문에 네네. 둘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별개야 그냥. 카카오뱅크를 킬 때는 비밀번호가 아니고 패턴으로 켜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서로 인증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그냥 보안 자체도 다른 거군요. 그러네. 그 패턴을 대신 지문을 입력해 주는 거지. 이체를 비밀번호로 하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두 개를 같이 쓰니까 더 정확해지는 거죠. 훌륭하구만. 훌륭하구만. 아주 칭찬해.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들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쌍둥이. 왜 쌍둥이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 네,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 쌍둥이는 다 뚫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란성이면? 일란성인 경우에는 특히 뚫리고요. 홍채 인식은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쌍둥이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네네네. 그래서 홍채 인식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런 정확성. 근데 눈을 크게 떠야 되잖아요. 그거는 떠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는 분이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네. 눈을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렇게 눈을 힘을 잔뜩 줘. 그리고 꼭 핸드폰을 눈높이로 올린 다음에 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보통 이제 아니, 아래를 보고 하면 안 돼?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던 거잖아. 나랑 한 살 차이인데 왜 그래? 안경을 머리로 위로 올리고 약간 안경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살짝 멀리 이렇게 그거 30cm 홍상수고 그거는. 나이를 먹으면 눈이 잘 안 보여 이러면서. 이 외에도 특이한 거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요. 네, 바이오메트릭스. 필적. 필적 그래 이것
내가 아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왜 몸 외의 것들까지 포함이냐? 저 생체, 그러니까 내 몸에 붙은 거 외에도 행동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필적을 분석한다는 것은 근데 필압 그리고 글 쓸 때 그 버릇, 네. 버릇이 중요합니다. 버릇, 뭐 필적, 속도, 아니면 궤적 그건 이런 걸 다 근데 위조할 분석을 수 해요. 있잖아요. 그렇지, 위조할 수 있지. 그리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서명을 연습을 많이 해요. 다르게 하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의 그걸 네, 만들기 버릇을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네. 그래서 뭐 걔네 보면 서명하는 거 되게 막 멋있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지같이 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다른 편이죠. 서명 방식 좀 자체가.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서명해주세요 하면 서명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서명 방식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약간 사인 같은 정도의 뭔가 네. 멋이나 이름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서로 고유의 네. 그걸 뽑아내기 힘든 거야. 근데 걔네들은 거의 풀네임을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서명도 일종의 이 고유함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눈 깜빡임. 네.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걸 따라하긴 굉장히 어려워. 속도를. 그럼 힘들죠. 그런 근데 그걸로 거 구분을 해요. 그런 걸 인식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초에 몇 번 깜빡이는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몇 초에 어떤 박자 패턴으로. 속도로 몇 밀리세컨드 속도로 깜빡이는가 뭐 이런 걸 하니까 이 방송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은 눈 깜빡임이 수동으로 바뀌었을 네, 거예요. 방금 수동 켜졌어. 수동 모드로. 그리고 립 무브먼트라고 있는데 내 입술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꿈쩍도 못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그 차세대의 기술, 아까 말했던 뭐 앞면을 네. 3D로 인식한다던가 아니 그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 대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학계에서는 굉장히 오래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요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제 최신 기술에 접목을 시킨 게 우리가 보는 뭐 터치 아이디, 지문 네네.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보다 더 단점이 있어서 바꿔야 된다 하면 또 이런 부분에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뭐 흐름? 네.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매트릭스는 일단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또 어딜 가서 인증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표준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파이도라고 해서 이런 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단체? 어떤 용도로 쓰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증 방식을 연구하고 아, 하는 그쪽 멤버로 이렇게 가입하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요한 뭐 IT 기업들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그런 데들. 데가 될수 있고 걔네가 들은지 모르겠네. 그런 데들이 모여가지고 파이도라는 생체 인식 기술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쓰이는 데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 윈도우 킬 때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윈도우 헬로라고 그거 해서 얼굴 인식. 네, 근데 보통은 다 꺼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파이도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면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요 생체 인식이라는 게 밀접하게 그러네요. 붙어 있어요. 네. 꽤나 주변에 다가와 있고. 그 제가 얼마 전에 KT 본사를 갔었는데 네. KT가 K뱅크의 대주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건물 1층에 보니까 K뱅크 ATM 기계가 있는 거예요.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거. 진짜 보기 힘든 네. 건데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와 신기하다고 딱 봤는데 거기 안에 생체 인식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K뱅크 ATM에요. 네, ATM이에요. 근데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어요. 뭐 팔을 대는 건지 손을 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은 생체 인식 장비예요. 혈 압재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생체 팔 길게 집어넣어서 꾹꾹꾹 수수료 한번 하는 거 900원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아니 거예요. 혈압은 혈압 패턴을 반복할 수 있지.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일단 소개해드린 것들은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재밌네. 뭐 이건 실제로 외국 정부 같은 데선 많이 써요. 출퇴근을 이 혈관 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긴 그 출퇴근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지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부터도 이미 생체 인식이네요. 그렇죠. 저희 회사도 그 지문으로 하는데 네. 더럽게 안 지켜요. 그 기계가 좀 그 옛날 버전 아닙니까? 닦아야 돼. 저는 그래서 지각을 안 했는데 아니, 업체 불러야지. 지각을 안 했는데 계속 찍다 보니까 지각이 돼요. 실패했습니다. 지각입니다. 업체 네. 불러야지. 네. 한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센서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거고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담아서 생체 인식 기술을 쓰겠다. 팔아요?
아니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이미 하잖아요. 뭐요? 주민등록증에 지문 찍잖아. 아, 그치. 그래서 범죄자들 바로 출연하지.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뭐 홍채라든지 네네. 혈관이라든지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분류해내겠다.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12억이거든. 그치. 찌까나잖아. 지문으로는 겹쳐요. 진짜로? 그러니까 패턴을 나누다 보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지문이 똑같은 애가 나올 거야. 패턴 인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홍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분의 1 수준으로 겹친다고 하니까 좀 더 낫겠죠. 지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만 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군요. 네, 근데 5만 명을 다 두둑이 찾을 수는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35명 정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지. 못 바꾸는 거. 그치. 내 지문으로 등록이 됐는데 들켰어. 누가 내 지문을 따라할 수 있어. 못 바꿔 이제. 그치. 이제 그 사람은 내 걸 뜰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터치 아이디를 넣을 때도 미국에서 의원들이 막 팀쿡한테 막 편지 쓰고 야 미쳤냐 이거 위험하다. 터치 아이디가 위험하다. 네, 지문을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이렇게 담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저장하는 시작이다. 행위가.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폰에서 앞으로 터치 아이디가 다 빠질 거라고. 왜냐면 이번에 얼굴 인식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 이런- X에서, 10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걸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이 생체 정보를 담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라는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하긴 이게 디지털화가 된 거잖아요. 그 기계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복각해내는 기술도 누군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텐데. 그럼. 그렇군요. 네. 뭐 다행히도 그 털려봤자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요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그 외계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외계인이 사람을 정확하게 못 알아보더라고. 왜? 옛날 영화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딱 보면 바로 뭔지 알아.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네. 뭐 뒷모습만 봐도 외계인이 딱 보고 얘는 어디에 사는 누구고 정확하게 누구다. 이걸 뭔가 식별을 그 했는데 SF 영화였다면 근데 요즘은 그 식별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차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현실성을 좀 부여한 거. 현실성이 들어간 거야. 해보니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 안 될 때가 있는 게 더 말이 되네. 뭐 그런 거지. 네, 아이러니한 SF의 세계였네요. 그 최근에 제가 추석 때 이제 영화 채널을 봤는데 로봇 소리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 로봇 소리. 아, 원앙 소리가 아니고? 아니, 로봇 소리. 그건 뭐야? 한국 영화인 것 같은데. 한국 영화예요. 그죠? 한국 영화인데 그 미생에 나왔던 그 과장 아저씨 이름 뭐죠? 네, 그 아저씨 그냥 모두가 아는 네, 그분 그 계세요. 아저씨. 네. 그 왜 해줘 하는 그 아저씨잖아요. 그 아저씨. 뭘 해줘? 뭐야? 아무튼 그 아저씨가 이 주인공인데 네. 그 나 그 영화 기억나.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위성에 있는 로봇이 인식을 하는데 그게 미국 정보기관 위성이에요. 정보기관 위성인데 사람 얼굴 딱 보면 그 사람 핸드폰 번호 하고 지금까지 했던 통화 기록이 다 나오는 딸 그런 없어진 것 때문에 거. 딸고 네, 하는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테이큰 스포하지 로봇판 마. 같은 왜 거야. 그래? 스포하지 아니야, 마. 뭐 딸고 하는 영화 예고편도 나오는데. 그럼. 테이큰의 로봇판이라고. 알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로봇을 그 아저씨가 어떻게다 인공위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주소로 댕기는 영화인데 네. 그래서 플랫폼 줍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그 통화 내역을 얘가 다 감청을 해요. 그 로봇이. 그래서 나빴네. 우리 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딸이 통화했던 그 기록을 해서 그 통화했던 그 목소리를 토대로 이제 어디 있는지. 왜냐면 은신장이랑 나랑 통화가 지나가면서 그 딸이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영화인데 오늘 증정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성이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성도 네. 그 소리공학 연구소에 따르면 그 다 자기마다 음성 지문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투나 뭐 말의 속도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목소리만으로도 이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네. 금방 왔죠 이미 왔기 네. 때문에 더 정확도는 점점 올라갈 거다. 뭐 요즘 생각이 들어요. 시리나 오케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면 안 켜지는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본인도 잘 안 켜지더라고. 본인도 잘 안 켜져요. 빡빡하시네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걸 도입했잖아요. 아마존 네, 에코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제 인증된 사람의 목소리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난 생기고 그게 그거 버거킹 광고가 그래서 너무 대단하더라고. 왜? 버거킹 아니 TV 광고 15초잖아요. 너무 짧잖아. 네. 버거킹이 마지막에 갑자기 알렉사 버거킹에 대해서 말해줘 하고 광고가 끝나요. 그럼 집에 있는 알렉사들이 전부 다 버거킹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죽여버리고 싶겠다 진짜.
소송 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해킹을 한 거죠. 예, 어쨌든 그 저희가 보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했던 보안 특집의 네.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기술적인 예, 건가요?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한정으로 예, 그 공인인증서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그 생체 생체 인식. 인식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번 특집에서 딱 느껴야 되는 거 하나예요. 그 공인인증서 자체가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집에 갈 준비하시는 거야? 네. 그 보안 마무리하고 있잖아, 형이. 하세요. 네, 그 뭘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서 그래. 보안 멋있게 기술이- 마무리하려고. 보안 기술, 보안 기술이. 공인인증서 보안. 아, 그래. 공인인증서가 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음. 다들 이제 저는 보통 그 인터넷 뱅킹 안 되다 짜증나면 아씨 공인인증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은 없다. 예. 근데 아니 나쁜 놈은 그 보안 한국 프로그램들을 붙은 애들이다. 끼고 있는 은행인 거고. 이걸 이제 네. 적당히 털어서 잘 용도별로 나눠서 한 개 정도만 놔야 되는데 그걸 막 우후죽순 껴놓은 거. 그 은행의 제도가 잘못된 거고 네. 그 공인인증서라는 기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선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보면. 예, 딴 데보다 미국이 없어서 우리가 만든 거라며. 인터넷 강국이니까. K를 먼저 만들었잖아. 이거에 대해 재밌는 얘기가 네. 왜 이제 와서 은행이 바뀌었냐. 네. 그게 뭐 카카오뱅크나 이게 등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썰이 어느 회사를 가나 애사심을 가진 직원이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요? 있지. 그래. 있지. 근데 네. 그 직원이 사원일 때 공인인증서 나왔어.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때쯤 애사심이 이제 애사심이 이제 우리 은행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맞아 바꾼. 맞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가능성이 있네요. 뭔가 드라마틱하다. 근데 바꾼 게 요 정도야. 심화 과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쪽이 좀 더 좋은데 나는. 그래요? 예, 어쨌든 저희는 그 한 발 물러선 네. 제 3자의 눈으로 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마냥 욕할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보안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필요하니까. 하면서 전 이번 특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느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